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0주차 2차 시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수적 확대체의 다시 확장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요. 대수적 확대체의 정의와 성질들을 다뤄봤었고요. 두 번째는 대수적 수와 기하학다항식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좀 리콜을 해보면요. 먼저 소위 말해서 E가 FE 확대체예요. 그럴 때 E가 FE의 algebraic extension이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임의의 이 안의 원소들에 대하여 어떤 다항식이 FE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알파를 근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간단한 성질 중에 하나는 만약에 E가 FE에서 어떤 거 유한 차원 확대체면 그러면 E는 FE에서 대수적 확대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증명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의 성질을 사용해서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 얘기는 이 대수적 숫자 알파와 그것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irreducible f of 알파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모닉이면서 뭐였죠? 최소 차수요. 이면서 동시에 기하학인 게 유일하게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기호로는 우리 px라고 했었죠. 이 px에 대하여 말해서 대입 중동명사상 fx에서 e로 가는 여기가 f 알파 정도로 써도 되겠죠.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이 f 알파는 이제 f의 알파라는 알파로 구성되어지는 일종의 다항식들의 환하고도 같았어요. 이 사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정확하게 다항식 fx가 있으면 f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였죠. 그러면 정확하게 사이의 커널은 nothing but 바로 이 px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었어요. 초점은 뭐였었냐면 바로 이 아이디얼 px가 기하학에 의한 아이디얼에 의한 상한이기 때문에 얘가 체가 됐었고요. 바로 그 체가 정확하게 F알파로 만들어지는 다항식과 동형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유의점 중에 하나는 앞으로 여러 번 나오겠지만 x라는 다항식을 이제 대입해 보면 그거의 함수 값은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상수 다항식을 대입하면 상수가 된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 둡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수적 수의 사칙 연산이 여전히 대수적 수인 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대수적 숫자들을 여러 개 추가해서 나아갈 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라는 사실, 단순 확대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 얘기에 연결해 가지고요. F의 확대체 E가 있고요. 그 안에 원소가 있을 때 얘가 대수적이에요. 알지브레이크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 확인한 바가 소위 말해서 알파들로 만들어지는 분수체가 곧 그냥 다항식들로 써지는데 바로 그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다음과 같이 이리적인 방법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할 수 있답니다. 특징이 뭐냐면 알파를 차수라고 하기에는 이상해요. 부정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러플리 부정원처럼 취급하면 어디에? n-1차까지예요. 다시 말하자면 벡터 스페이스 노테이션으로 봤을 때 F2에서 1과 알파와 알파 제곱 땅땅땅 알파의 n-1이 뭐가 되느냐? 기저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하는 것의 장점은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n은 px의 뭐가 되고요? 차수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정확하게
요 벡터 스페이스로서 기저였기 때문에 F2에서의 F알파의 차원이 된답니다. in special, 특별히 F알파 이 녀석은 F2에서 유한 차원 확대체가 되겠습니다. 이 차수가 정확히 n이 되니까 그렇죠. 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뭐까지 확인했냐면 이까지 확인했습니다. F알파가 알파를 대입한 형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바는 뭔지 모르겠지만 벡터 스페이스로 봤을 때 F2에서 1 알파의 n 땅땅땅 뭐까지 이제 어디까지 써질지 몰라요. 그걸로 스팬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힘의 fx를 여기서 갖고 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차수가 무한정 커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가 있으니까요. fx를 px로 나누면 몫을 qx 더하기 r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디그리 오버 px는 디그리 오버 rx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p알파 알파 더하기 r알파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니 F알파는 여기 0이니까요. R알파랑 같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 스팬했을 때 차수가 n보다 큰 n 이상인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그 차수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떨어뜨려서 n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이 얘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요. 따라서 F알파는 뭘로 스팬 된다까지는 되냐면 1 알파 땅땅땅 n-1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집합이 이제 기저인 걸 확인을 해 주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1차 독립인 걸 확인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1차 종속이라면 그렇다면은 어떤 AI들이 F 안에 있어 가지고요. 서치 that 하기를 1 A0 플러스 A1 알파 땅땅땅 AN 알파의 N A의 N-1 알파의 N-1은 0이 돼요. 어떤 거냐면 AI들은 동시에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무슨 얘기인가 하니 소위 말해서 GX를 뭘로 두면 시그마 K는 0부터 N-1의 AK의 XK라고 두면 그러면 이 GX 다항식은 알파를 근으로 갖고 차수가 PX의 차수보다 더 작죠. 이건 우리 처음부터 PX의 선택, 이 모닉이고 기하이고 차수가 최소인 걸로 선택한다는 것에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이거는 1차 독립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희 말하는 F알파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 알파에 대한 일종의 다항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벡터 공간 노테이션으로 A0, A1 알파 끝이 AN-1의 알파의 N-1 꼴로 유일하게 원소들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가 세제곱근 2, 다시 말하자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Q 위에서 대수적입니다. 왜냐하면 X 세제곱은 0인 이 다항식의 근이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다항식은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쓰게 되면 기하학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이 세제곱근 2로 만들어지는 분수식들 있잖아요. 그 분수식들은 알고 보면 뭐다? 이렇게 세제곱근 2로 만들어지는 다항식 꼴들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가 뭐냐면 세제곱근 2 안에 있는 원소들은 유니크하게 Q 위에 다음과 같이 1, 세제곱근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2의 제곱으로 어떻게 된다? 스팬 된다는 거, 벡터 스페이스로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좌변에 있는 거에서는 세제곱권 2 있잖아요. 이 세제곱권 2에 분수식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른쪽은 뭐예요? 세제곱권 2에 대한 다항식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분수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다항식 형태로 써봐라. 즉 다시 말하자면 개수 A0, A1, A2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계산법에 있어서 배주 등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즉 나머지 정리죠. x세제곱 마이너스 2를요. 이것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모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요 분모요. 요 분모는 여기가 0이잖아요. 알파를 대입하면. 따라서 이것은 역원을 뭘로 갔냐면 알파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요 분모 파트가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하면 이 녀석은 Q의 벡터 스페이스로서 기저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표시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A0는 마이너스 1, A1은 0, A2는 1이라고 일의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이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이 등식은 여기에서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양변에 1 플러스 알파 제곱을 곱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좌변은 1 플러스 알파고요. 우변은 이제 전개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전개할 때 보시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요. 그런데 A2 알파의 알파 제곱 이런 텀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알파 세제곱이 2니까 2A2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알파의 세제곱보다 큰 항들은 전부 다 알파의 세제곱 미만인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알파의 4제곱은 어떤 거죠?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니까 이건 정확하게 2 곱하기 알파로 알파에 대한 일종의 다항식으로 이해하면 2차 이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수 비교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유익한 소위 말하는 표기법을 배운 거죠. 예, 다음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대수적 원소들을 이제 우리가 선언할 수 있었는데요. 두 개의 대수적 원소에 대한 합이나 차나 곱이나 나누기, 즉 사칙 연산도 모두 다 대수적 원소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증명 방법은요. 유한 차원 확대체면 그러면 algebraic extension이라는 요 사실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예 처음부터 이 V가 U를 포함하고 있는 이 최소의 채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V는 U에 대한 분수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U에 대한 뭐요? 다항식들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V는 G의 U꼴이에요. 즉 뭐예요? V가 U에 대한 다항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기를 뭘 알고 있냐면요. 이걸 알고 있어요. F의 U는 F2에서 기저의 개수 몇 개였었죠? N개였었죠. 즉 다시 말하자면 디그리 오버 이레듀서블 UF개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만큼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한값이죠. 대수적이니까. 따라서 뭔 얘기인고 하니 아예 처음부터 여기 안에 V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유한확대체니까 따라서 뭐예요? 대수적 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라고요? V는 algebraic over F라고 바로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지금 여기 있는 V가 다 이게 이 V들이 다 이제 FU 안에 다 들어있는 경우에는 지금 논의가 다 끝났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V가 FU 안에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의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증명 한번 보겠습니다. 예, V는 일단 여전히 FU의 대수적인 건 가정이었어요. 이 대수적인데 지금 내가 FX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관계상.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대수적이죠. 그러면 V에 대한 뭔 개념이 있죠? 기하당식 개념이 FU 위에서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의 차원이 정확히 기하당식의 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읽을 때요. FU 위에서의 이게 개수가 되고요. 요 파트가 요거를 첨가한 형태로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차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요 왼쪽에 있는 요걸 한 번 더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요. 이건 딴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FU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의 분수꼴들이 원소들로 써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한 문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안에는 명백히 U 더하기 V도 있죠. 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U 곱하기 V도 있어요. U 빼기 V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U 나누기 V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채라고 했었고요. 이 집합 안에 U도 들어있고 V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칙 연산한 것들도 다 들어있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U에다가 V를 하나 더 추가한 요 체가 어떤 체냐면 유한학대체입니다. U는 차원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중간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F 위에 FU를 만들고요. 그거 위에 F의 U에 V를 추가한 걸로 만들면요. 여기서까지 차원을 재는 거는 어떻게 재면 되냐면 여기서까지 차원에다가 요거요. 여기서까지 차원을 요거요.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유한 차원이니까 전체도 유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지금 유한 차원 확대체 안에 사칙 연산이 다 들어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뭐다? 전부 다 대수적 원소라는 걸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이 U 더하기 V나 U 곱하기 V 따위의 기하당식을 체계적으로 구하는 것은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한 번 더 리마크를 해둘 만한 거는요. 이 기호 표기법이요. 이제 좀 약간 어브저브 노테이션으로 사용할 건데요. U를 추가하고 V를 추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UV를 동시에 추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변수 함수를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 X 위치에 U를 넣고 V 위치에다가 Y 위치에 V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분수식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걸 쓰게 되면 기호가 채 F에다가 U하고 V를 추가한 최소의 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지금 K 안에 알파가 있는데 이게 대수적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요 집합이요. 알파 추가, 알파 제곱 추가한 거는요. 의미가 알파를 먼저 두고 알파 제곱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알파 제곱을 두고 알파를 추가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는 이 알파 제곱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알파를 두 개 가지고 와가지고 곱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결국은 요거는 그냥 F 알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두 개 추가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이 기호의 뜻이 이제 지금 와닿기 시작한데요. 그럼 세 개도 추가하고 네 개도 추가하고 유한계를 추가하는 일은 명백하게 뭐예요? 대수적 원소들을 더 확장해서 만들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첫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겠습니다. F 위에 대수적 확대체 K가 만약에 하나만 추가해서 만들어진 체였다 이러면
이 K를 F2의 단순학대체라고 합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만든다는 건 일종의 시작의 의미도 있지만요. 가장 단순하잖아요. 맞죠?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데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어를 만든 건데요. 사실을 알고 왔더니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결론을 먼저 써봤습니다. 언제 단순학대체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큰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단순학대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리수체 위에 유한학대체면요. 그 무조건 단순학대체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때 이 알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원소니까 K 위에 원소 원시라고 이름 붙여줍시다.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요. 루트 2는요. 요거 위에서도 대수적이에요. 물론 Q가 이거니까요. 지금 Q 위에서 루트 2를 쳐다보면 기하당식이 x-2인 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원소라고도 하니까 대수적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위로 올라간 것의 루트 2의 기하당식은 처음 바닥에서 봤을 때 기하당식의 약수라는 사실을 앞에서 배웠었죠. 그런데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이거 약수인데요. 이것이 2차식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인수분해 돼가지고 1차식이 얘가 되거나 아니면 얘랑 같아지는 경우겠죠. 차수가 2인 경우에요. 기루법을 써가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1차식이었어요. 당연히 모닉이기 때문에 1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니뭐니 요거요. 즉 루트 2 빼기 a 플러스 b 루트 3이 근이어야 되잖아요. 0이 되는 그러한 a, b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a, b는 유리수겠죠. 직접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루트 2를 q 루트 3 위에서 봤을 때조차도 기하당식은 x제곱 마이너스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겁니다. q 루트 3에 루트 2를 추가한 q 위의 학대차의 차원을 찾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2스텝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뭐냐면 q 위의 루트 3 생각하고요. q 위의 루트 3 위에 다시 이걸 생각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이 파트가 루트 2를 추가한 거의 기하당식이 얼마다?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차수가 2가 되겠죠. 차원이. 이건 이미 알고 있기를 차원이 2예요. 따라서 전체 차원은 4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요거는 기호가 뭐라고 썼냐면 Q의 루트 3에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뭐라고요? 루트 3과 루트 2를 추가한 걸로 이해해도 된다고요. 이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Q의 Q 위에서의 차원은 4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보시면 예를 들면 루트 3, 루트 2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2도 여기에 들어있고 대수적 원소예요. 그랬을 때 이 4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의 기하당식은 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몇 가지 해결해보고 이번 차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등식 이것을 만족하는 모두 0은 아닌 유리수 순서쌍을 하나 찾아보래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듯이 뭐예요?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2 루트 2가 근인 거라면 2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일 거예요. 따라서 방정식을 하나 작성해 보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정확하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따라서 얘가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B2는 1, B1은 마이너스 4, B0는 2요. 물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B0, B1, B2가 여기에서 골라냈는데요. 상수배를 해도 여전히 0을 주니까 따라서 얘네들의 상수배한 꼴들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Q의 2 플러스 루트 2는 Q 루트 2랑 같아요. 왜냐하면 2가 유리수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Q의 2 플러스 루트 2의 Q의 벡터 스페이스로서의 차원은 2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2니까 뭐예요? 다음과 같은 집합 1, 2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은 뭐가 된다고요? 1차 종속이 되겠습니다. 맞죠? 1차 종속이 될 때 지금 개수를 결정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유한차원 확대체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름하여 사이체 D가 정역이래요. 체가 아니라 정역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거는 정역이 될 수 없고 그거보다 더 강하게 뭐가 된다? 체가 된답니다. 먼저 논의는 여건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되죠. A가 0이 아닌 걸 가지고 와요. D에서. 그러면 포함관계에 의해서 A는 K 안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유한확대체이기 때문에 대수적 확대체죠. 그러니까 FA는 0이 되는 어떤 fx 다항식이 F2에 있어요. 그렇죠? 유한확대체니까 algebraic extension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fx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상수항이 0이 아닌 것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 0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a는 0 이런 거였다면요. 이 다항식이. 그러면 그냥 a를 묶어내고 정역의 성질을 쓰면 야가 0이 아니니까 뒤에 게 0이잖아요. 이거 다시 말하자면 요거는 gx가 뭐예요? 상수항 0이 아닌 새로운 다항식이고 GA가 0이 되는 걸 찾은 거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fx의 상수항을 0이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한번 좀 쓸까요? an의 x의 이거 bn이라고 쓸까요? bn의 이거에 bn-1의 x 땅땅땅 b의 제로인데 얘가 0이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게 fx입니다. 이때 알파를 대입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fa는 a를 대입하면 bn의 a의 m 플러스 b1의 a1 b0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작을 해주냐면요. 이 항을 하고요. 이렇게 묶어요. bn의 a의 m-1, bn-1의 a의 m-2 땅땅땅 b1은 마이너스 b0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 뭔 얘기인고 하니 그 말이죠. 지금 이건 이미 f 안에 있으니까요.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b1이고요. 그리고 얘가 a분의 1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a의 역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런 꼴로 써진대요. 근데 지금 이 a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a는 지금 D 안에 원소죠. 그리고 b0, bn 이런 것들 따위도 모두 f 안의 원소이기 때문에 D 안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연산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D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다? 따라서 A분의 1은 D 안의 원소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역 D는 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건데요. 요거 1 플러스 3알파의 인버스 여건을 1과 알파의 유리계수 1차 결합으로 표시하시오. 한번 더 리콜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스텝 1. 일단 이 fx가 기하기예요. 어떻게 확인한다? 가약이라면 어떻게 해요? 1차식이 있어야 되는데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아니기 때문에 기하기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하기면 얘네의 근을 알파예요. 다시 말하자면 알파가 대수적 원소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알기를 뭘 하냐면 이 fx가 사실은 내가 찾고 싶어 했던 기하당식 알파 q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 기호로는 px예요. 그랬을 때 요 사실이 지금 나온 거죠. qx의 px는 어떻게 써진다? q에 알파를 추가한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가 증명한 게 야는 딴 게 아니라 야였었고요. 다시 얘는 벡터 스페이스로서 쳐다봤을 때 q 위에서 몇 차원? 2차원 벡터 스페이스예요. 따라서 1하고 알파로 생성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은 1 나누기 1 플러스 3알파가 명백히 q에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채니까. 근데 이게 스팬 오버 q에 1알파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 주장은 1 플러스 3알파 분의 1을 write in A0 더하기 A1 알파로 써달라. 이게 문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증명을 하는 방법은 제 교재의 풀이도 있지만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걸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어쨌든 Q알파에서 의미가 있는 식이니까 이렇게 1 플러스 3알파의 A0 더하기 A1 알파 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1은 뭐예요? A0 더하기 3A0 더하기 A1 알파 더하기 3A1 알파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게 그래서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이잖아요. 처음 조건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써진다고요. A0에 여기 3A0 더하기 A1 알파 더하기 3A1의 알파 플러스 1이에요. 즉 뭐예요? A0 더하기 3A1 3A0 더하기 여기요 4A1 알파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Q의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은 얘가 돼야 되고요. 여기 파트는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요. 즉 따라서 A0는 마이너스 3A1이고요. 죄송합니다. 1은 A0 더하기 3A1이고요. 0은 3A0 더하기 4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A0와 A1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주 등식을 이용하는 방법, 연분수 이용하는 방법은 교재의 풀이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수적 숫자들을 사칙 연산했을 때 대수적 수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만 추가했을 때를 단순 확대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까지 이번 주에 배운 대수적 확대체 정의나 성질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주요 얘기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차원이 중요했듯이 지금도 확대체의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